여러분, 정말 이상하고도 흥미로운 개인회생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. 보통 버스 기사분이 신청한 사건인데요. 처음 계획은 3년 동안 한 2,200만 원 정도를 갚는 거였어요. 그런데 최종 결과는요? 5년 동안 5,800만 원을 갚는 걸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. 여기서 이상한 점, 빚은 4배나 늘었는데 빚 갚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.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오늘 이 놀라운 반전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총 빚이 1억 3천에서 5억 7천으로. 와, 4배 넘게 늘었죠?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거예요. 갚는 돈도 2,200만 원에서 5,800만 원으로 2배 넘게 늘렸거든요. 근데 정작 전체 빚에서 갚는 돈의 비율, 그러니까 변제율은 17%에서 13%로 오히려 뚝 떨어졌습니다.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시죠?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는 거죠. 사실 여기에는요, 2가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숨어 있었습니다. 하나는 법원의 아주 날카로운 시선이었고요. 또 다른 하나는 예상치 못했던 거대 채권자의 등장이었죠. 이 2가지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뒤집어놨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.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연이에요. 평범한 버스 기사분이셨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다들 정말 힘들었잖아요. 이분도 부업을 하시다가 그게 잘 안 되면서 빚을 지게 된 거죠.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평범한 개인회생 사건이구나 싶으실 거예요. 그런데요, 법원의 서류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사건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럼 이 이야기를 뒤흔든 첫 번째 반전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법원이 찾아낸 숨겨진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게 대체 뭘까요? 개인회생에는요, 절대로 어길 수 없는 황금률이 하나 있어요.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.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. 네가 지금 당장 파산해서 가진 재산 다 팔아치우는 것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회생시켜줄게 라는 거죠. 이게 채권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에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법원이 생각하는 내 재산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훨씬 넓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이 확 뒤집어집니다. 이분이 처음에 제 재산은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신고한 금액이 약 430만 원이었거든요. 그런데 법원이 서류를 샅샅이 뒤져보더니 아니 당신 재산은 430이 아니라 4,300만 원입니다 라고 다시 계상해버린 거예요. 무려 10배나 뻥치기가 던 거죠. 아니 그럼 그 보이지 않던 나머지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? 법원이 찾아낸 숨겨진 재산의 정체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. 회생 신청하기 바로 직전에 가족한테 보낸 돈,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 설명 못하는 현금 인출액, 심지어는 좀 과하다 싶은 여행 경비까지. 법원은 이걸 이렇게 본 거예요. 이거 채권자들한테 안 갚으려고 일부러 돈 빼돌린 거 아니야? 라고요. 그러니까 이건 이미 써서 없어진 돈이 아니라 여전히 채무자가 어딘가에 숨겨둔 재산이라고 판단해서 그 금액을 전부 다 갚아야 할 돈에 포함시켜버린 거죠. 결국 이 4,300만 원이라는 숫자는요,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무조건 넘어야 하는 새로운 허들이 되어버렸습니다. 이제 이분은 매달 생활비를 얼마나 쓰든 상관없이 총 갚는 돈이 무조건 이 4,300만 원을 넘겨야만 회생 절차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이 첫 번째 반전 하나만으로도 원래 계획은 사실상 그냥 휴지 조각이 된 셈이죠. 자, 그런데요. 이 채무자가 어떻게든 저 4,300만 원을 맞추려고 막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데 진짜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.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가 하나 더 터집니다. 그냥 뭐 카드사나 은행 같은 게 아니었어요. 생각지도 못했던 곳, 바로 정부 산하 보증기관이 나도 돈 받을 사람이야 하면서 나타난 겁니다. 이때부터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. 네, 바로 HUG, 주택도시보증공사였습니다. 사연은 이랬어요.
이 채무자분이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줬는데 그 보증금을 HUG가 대신 물어준 겁니다. 그리고 이제 HUG가 채무자한테 와서 우리가 대신 갚아줬으니 이제 그 돈 4억 3천만 원을 우리한테 갚아라 하고 채권자로 등판한 거죠.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빚이 4배 넘게 불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요. 그 아파트가 아내분하고 공동명의였던 거예요. 그러자 허그가 이렇게 주장한 거죠. 그 아파트 팔아봤자 당신 지분은 절반밖에 안 되니까 우리 빚도 절반밖에 못 갚는 거다. 그럼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빚은 매달 갚는 돈에 포함시켜라. 라고요. 그리고 결국 법원이 허그의 손을 들어줍니다. 자,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. 첫 번째 반전, 숨겨진 재산. 그리고 두 번째 반전, 거대 채권자 휴그의 등장.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도미노처럼 착착 넘어져서 맨 처음 봤던 그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. 한번 보세요. 정말 도미노 같아요. 먼저 법원이 찾아낸 숨겨진 재산 때문에 최소 4,300만 원은 갚아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죠. 이게 첫 번째 도미노예요. 그런데 갑자기 HUG가 나타나면서 전체 빚이 5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된 거죠.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겁니다.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갚는 기간을 3년에서 5년, 법이 허용하는 최대로 늘리고요. 심지어 매달 쓸 수 있는 생활비까지 133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확 줄여야만 했던 겁니다.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이상한 역설이 드디어 풀립니다. 왜 갚는 돈은 2배 넘게 늘었는데 빚 갚는 비율은 오히려 줄었을까? 정답은 바로 휴 때문이었어요. 전체 빚, 즉 분모가 너무너무 커져버리니까 갚는 돈, 즉 분자를 아무리 늘려도 그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게 된 거죠. 결국 이분이 5년간 뼈 빠지게 갚는 5,800만 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전체 빚의 13%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.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사건이었죠. 그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은 뭘까요?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. 첫째, 법원은 회생 신청 직전에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정말 현미경처럼 들여다본다는 거. 특히 가족끼리 돈이 오간 건 굉장히 의심스럽게 본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.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것. 또 HUG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도요.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.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가족을 돕는 것과 법의 눈으로 볼 때 재산을 숨기는 것, 그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?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